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6월 25일 정오가 다 돼갑니다. 이재명의 시대는 더 기괴한 시대가 됩니다. 이재명이 질 때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대통령직을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건 두고 보시면 압니다. 억까하는 게 아니고 국힘이 변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혁신해야 된다. 맞죠? 사람 하나 바꾸면 됩니다. 당대표 하나 바꾸면 돼요. 근데 그걸 안 하려는 게 문제죠. 송원석이가 사실상 지금 당대표 역할을 하고 있죠. 김용태는 6월 30일에 비대위 임기가 끝나죠. 비대위원장. 걔는 왜 비대위원장을 아직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대위원들이 다 사퇴를 했잖아요. 혼자 하는 비대위원장이 어디 있습니까? 집단지도 체제에서. 근데 그 얼치기 평론가들이 김용태 보고 당대표 출마하라 그럽니다. 혁신 좀 하라고. 안 됩니다. 김용태 가지고는. 걔는 김문수에 의해서 임명된 비대위원장이에요. 우리가 그런 예가 하나 있죠. 윤석열에 의해서 임명된 한동훈이가 아주 당을 싹 말아먹었습니다. 역사상 최대의 총선 대표를 가져온 게 물론 윤석열도 문제가 있지만 한동훈이가 그걸 저지른 거예요. 오늘 아침부터 나오는 뉴스가 어제는 윤석열의 체포영장을 내란 특검에서 청구했다고 윤석열을 좀 버티고 있고 불법이다 하고 있고 또 출국 금지를 시켰다 이런 것도 나오고 있죠. 국힘이 변하려면 우리가 용병도 아니에요. 이상하고 기괴한 윤석열과 한동훈을 들이밀어서 보수가 망한 겁니다. 이제 잊어야 됩니다. 이제 잊어야 되고 잘라내야 돼요. 국민이 그렇게 명령했어요. 국민이 그렇게 명령했는데 국민과 민심을 등지고는 절대 정치를 할 수 없는 거죠. 독재국가도 아니고 쉽게 말해서 공산국가도 아니고 신정국가도 아니고. 근데 이제 준석이도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준석이하고 동원이는 언론 기사가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얘네들 다루면은 호기심으로 또는 자극적인 그걸 원하는 대중들이 본다는 거기 때문에 계속 다루는데 그거 안 됩니다. 얘네들은. 준석이가 근데 여러분 준석이가 말한 게 하나도 안 맞아요. 그때 달라요 얘는. 그리고 예측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얼치기 평론가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냥 평론가 수준입니다. 준석이는. 그거로 돈을 벌었고 그거로 당대표가 됐죠. 과거에. 고고TV는 맞춰요. 6개월 후를 보면서 생각을 하고 방송을 해서 그럽니다. 준석이가 나경원, 안철수, 한동훈이가 나오면은 한동훈이가 100% 당선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김문수가 만약에 안 나오면은 나경원도 나오지 마라. 근데 나오려고 그래요. 꾸역꾸역. 안철수 대 한동훈 1대1 구도로 가잖아요. 그럼 안철수가 이길 수 있어요. 제가 볼 적에는. 그게 민심의 변화예요. 그거 조금 말씀드리기 전에 김민석이가 오늘도 청문회를 하고 있죠. 기가 찹니다. 그도 애초에 청문회를 하지 않았어야 됐어요. 국힘은. 어쩔 건데 하고 이재명이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김민석을 무너뜨리고 나를 해치려 그래도 어쩔 건데 내가 대통령 됐는데 내가 도장 꽝 찍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김민석이라는 애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제는 자기에 대한 의혹이 계속 나오는데 그건 100% 김민석의 거짓말인데 검찰들의 조작이다 하고 튀어나와요. 나쁜 검사들의 조작질이다. 검사들이 뒤에서 자기의 의혹을 다 줬다. 그게 말이 됩니까? 검사들이 윤석열 한동훈의 잔당, 윤석열의 잔당 검사들이
각종 언론에 뿌렸다는 거예요. 의혹을.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거는 정치권 내부에서 나오는 거고, 기자들이 한 3, 40년 기자밥 짬밥 먹었으면은, 저 김민석이라는 놈이 어떤 놈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막 탁거리는 거예요. 저 새끼는 안 된다. 그런 건데, 응? 지금 안철수가 뭐 민심 투어를 간다고 전번에 대구의 서문시장을 방문했고, 오늘은 25일 날은 뭐 부산을 간다 그랬고, 29일 날은 대전으로 올라온다 그러는데, 뭐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열심히 하는 거 좋고, 가면 일반인들을 만나야 됩니다. 물론 당대표 선거는 당원 투표죠. 당원들을 갖다가 접촉을 하려면은 거기에 있는 당원들과 국회의원들을 같이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 당협위원장 그 큰 영향 없습니다.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일반 대중들 앞에 자꾸 나가야 돼요. 그걸 하고 있는데, 홍준표도 오늘 나와가지고 그러죠. 세상이 나를 벼를 때까지 기다리겠다. 준석이하고 엮이려다가 준석이가 거절해버렸죠. 홍준표 저 사람 창당 못해요. 그리고 우리 당에 오면 우리가 안 받아요. 근데 만나긴 하겠어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하와이 가서 한 달 반 동안 국힘 내부만 공격했어요. 하와이에서 돌아온 지 한 일주일 되는데 15일날 들어왔나? 그런데 어제도 페이스북을 내가지고 홍준표가 용병을 들여가지고 국힘이 망했다. 보수가 망했다. 용병이라는 것은 검사 한동훈, 윤석열을 들여서 망했는데 더 나쁜 놈들은 친윤이다 하고 그러죠. 그것도 세력이에요. 홍준표가 세력에서 밀린 거죠. 홍준표도 개인적으로 독거다이로 홍두야 울지 말라 막걸리 맞고 주절주절 대나 친화력이 없어요. 독거다이예요. 한동훈 애들도 저 껍데기한테 10대명이 붙었는데 왜 홍준표한테 하나도 안 붙었을까? 태물이라는 거죠. 너무 가볍다는 거죠. 너무 주접을 떤다는 거죠. 근데 대선 경선 패배하고 나서 계속 국힘이 지라고 이재명을 띄웠죠. 그럼 보수에서 더 이상 홍준표가 발을 붙일 데가 없어요. 완벽하게 태물 영감탱이로 지금 찍혔어요. 근데 기다리겠대요. 자기를 불러줄까지, 세상에 불러줄까.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준석의 예측과 안철수 말하기 전에 이 한동훈이라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 능력도 없는 애입니다. 정치적으로. 검사도 어떻게 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똑같은 동의 반복을 제가 해드리죠. 얘가 뜬 거는 뭡니까? 이명박 박근혜를 잡아놓고 이명박을 18년인가 20년, 박근혜를 28년인가 25년 구형한 놈이 이놈입니다. 특검 때. 그거로 떴죠. 그러다가 문재인에 충성했다가 조국을 윤석열이 잡으려고 하니까 같이 했다는 거죠. 그거로 떴는데 조국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화려하게 부활했죠. 5년 후라면은 진짜 조국이 대통령 후보 나올 수 있습니다. 벌써 한 1년 살았죠. 그렇죠. 2년 징역형이니까. 그런 걸 저지른 놈이 윤석열과 한동훈, 특히 한동훈입니다. 지들이 살려고 보수로 기어들어왔는데 보수에서는 이 두 놈을 집어넣어가지고 망했다는 거죠. 이재명한테 권력을 아가리로 집어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럼 정신 차려야 돼요, 보수는. 근데 국힘 내부에서는 일부가 한 15명, 그 비례 초선들, 영향이 없습니다. 얼치기 평론가들, 유튜브 하는 애들, TV조선과 채널A에 주로 나오는 애들이 계속 한동훈을 띄우죠. 며칠 전에 나경원 지역구 가가지고 지역 당협에서, 당원들, 여기 왜 왔어? 그러더라, 나경원 의원님한테 뭐 전화했어. 그러니까. 오면 안 되냐? 가도 돼요. 가도 되는데, 국힘 당원을 모집한 게 아니라, 한동훈 당원을 모집하러 갔다는 게 문제가 됐죠. 옆에 이거 영상 붙였어요. 지금 보세요. 뒤에 보면은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
한동훈의 힘, 이게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애들이 짜친 애들이에요. 정치를 너무 모르니까 한동훈이한테 붙었어. 근데 한동훈이가 당대표나 국힘 내부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지들도 살아남지 못하는 거야. 이게 정치입니까? 정치라는 게 한동훈을 위한 정치가 아니죠. 그리고 한동훈이라는 애가 가발 쓰고 가슴뽕 브라자 차고 키높이 신고 보톡스 막 맞고 얼굴에, 야 임마 어떻게 나이 50 정도 된 놈이 얼굴에 보톡스 맞고 다니냐. 그거 TV에 보톡스 안 맞았다. 그래도 탱탱하다 얼굴이. 목에 주름 하나 없다 이놈아. 운동을 하면은 그럴 필요 없어. 얘는 그걸 보면 여기가 막 이게 막 무너집니다. 여기가 애가. 한동훈 얼굴 자세히 보세요. 그거 때문에 하나도 안 무너져요. 제 촬영하는 그 운동을 많이 해서 그래요. 얘 운동하고 턱걸이 30회, 드라이브 270m 이상한 놈입니다. 턱걸이 30회 절대 못합니다. 김문수도 턱걸이 하는 게 팔로 어거지로 하니까 서너 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때문에 한창 운동할 때 한 12, 14개는 뭐 많이 해봐 15개에서 그게 뒷근육으로 활배근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팔 근육까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 뭐 TV에 보면은 팔굽혀펴기나 턱걸이 하는 거 보면 아까 푸시업도 이렇게 하죠. 그건 제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한심한 놈의 새끼. 어떻게 나이 처먹은 놈이 50살 먹은 놈이 하기야 뭐 따라다니는 할매들이 그렇다고 얼굴에 보톡스 맞고 다니냐 이 자식아. 아유. 얘가 보톡스도 빠지고 얼굴 일거진 걸 얘 간혹가다 올리죠. 키가 찬 놈입니다. 그런데 준석이가 어제 그저께 김종인이가 준석이 쟤는 비호감을 불식시키지 않으면은 지방선거도 없고 총선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 정치적으로 사망 선거를 한 거예요. 근데 준석이는 절대 비호감을 못 벗어납니다. 걔네 상대편이 약자거나 노인이거나 여성이나 그런 걸 공격하면서 그걸 대표적으로 하는 게 젓가락 발음이에요. 젓가락 발음. 그걸 한참 갑니다. 평생을 갑니다. 나이 40을 먹은 놈이 나 이제 40 됐으니까 대통령 될래? 그거 말이 됩니까? 나이 40에 와서 대통령 된다? 그런데 이준석이가 평론가뿐이 안 돼. 평론가도 못 됩니다. 저는 솔직히 평론가들 하나도 인정하는 놈이 없어요. 저는 제 자신을 믿습니다. 제가 큰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거 역사적으로 지금 막 소용돌이 치고 있어 현재 전국이. 역사를 갖다가 통시적으로 못 보면요, 저 그런 강의 잘할 거예요 하면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냥 공학적으로 어떤 정치인 이런 말해서 저런 말해서 가지고는 안 돼요. 근데 준석이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김문수 나온다, 한동훈 나온다, 나경원 나온다. 그러면 한동훈이가 김문수하고 붙으면 무조건 이긴다. 근데 김문수가 현재까지는 나올 생각이 없나 봐요. 그것도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어제는 말하기를 나경원이는 뭐 맨날 나오니까 또 남가 하고 나경원 이제 그만 나와. 당선 안 돼. 괜히 국힘만 망쳐. 그것도 나와가지고 얼굴 팔고 서울시장 나오려고 그러는데 서울시장도 안 돼요. 나경원은 이제 더렁통 들어가고 계몽령을 외쳤으므로 끝났어요. 나경원 인생도 정치 인생도. 제가 예상해드렸어요. 3년 후에 총선에서 국힘이 과반 의석의 승리를 하더라도 만에 하나 나경원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껍데기들이 거기 가서 한동훈의 힘 하면서 당원 모집을 한 거예요. 아주 천박한 놈들입니다. 그 다음에 준석이가 요번에는 그 나경원 나올 거고 한동훈 나올 거고 안철수가 나올 건데 한동훈이가 되는 게 100%다. 자기는 안철수가 됐으면 좋겠지만은 한동훈이 되는 건 100%다 그러죠. 그게 나경원하고 안철수하고 그러면 표가 좀 갈려요. 그래서 한동훈은 이길 가능성은 있으나 제가 볼 때 셋이 나와도
안철수가 이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민심이 변했어요. 대선 패배라는 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정치적 사건 중에서. 정당의 목적은 대통령, 대권을 갖게 한 건데 그것도 3년 만에 탄핵을 당하고 대권을 뺏겼다는 지금 아주 지각 변동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가지고 뭘 하느냐. 한동훈이는 국힘 당원이나 TK나 강원이나 이런 데서 완벽하게 낙동강, 다갈, 오리알도 못돼. 오리알은 크잖아요. 낙동강, 다갈, 북한 말입니다. 다갈, 계란. 계란은 우리말이고 걔네는 한글만 쓰죠. 낙동강 다갈 신세도 못 돼요, 얘가. 근데 계속 염탐을 하면서 얼치기 옛 꼬맹이들 평론가란 것들이 여기도 띄워보고 저기도 띄워보고 지네 유튜브 진행하는 게 한 7, 8개, 5개 거기도 띄워보고 언론도 띄워보고 안 됩니다, 얘는. 그래서 한동훈하고 안철수가 붙으면 안철수가 될 가능성이 60, 70%가 돼요. 동훈이가 될 가능성은 20, 30%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안철수 같은 경우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급하게 움직이면 안 돼요. 당 내부부터 추스려야 돼요. 근데 그 힘이 없으니까 자꾸 페이스북을 날리면서 밖에다가 호소를 하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괜찮으면 크게 쳐야 돼요. 그냥 이재명의 송미령을 뭐라 그러지 말고 그냥 이재명만 공격하면 돼요. 그리고 국힘 내부가 지금 현재 쪽팔린 거예요. 국힘 내부는. 아우, 윤석열, 김건희, 아우, 한 달 후에 보세요. 정신없이 그냥 윤석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크게 요번에 타격 없을 거예요. 그건 다 끝난 사건이에요. 내란 특검, 특히 김건희 특검이 그냥 당대표 선거할 때 8월 중순에 한 달 반 또 어마어마하게 칠 거예요. 응? 그거는 이재명을 쳐가지고 안 되죠. 그럼 전략적으로 잘해가지고 이재명과 뭐가 문제고 또 우리가 변할 게 뭔가? 그거를 끊임없이 당내에 호소해야 돼요. 그리고 한동훈이가 지금 가장 결정적인 경쟁자로 등장할 거예요. 그럼 동훈이를 두드려야 돼요. 근데 안철수 이 양반은 이재명의 인사 같은 거 김민석에 대해서 한 번 언급하고 송미령에 대해서 2번 언급했죠. 그런 거 가지고 국힘 내부에서 더 플러스 득표를 못 받습니다. 추스려야 돼요. 국힘 내부를. 그 다음에 이게 문제인데 쓴 말은 입에 쓴 말은 건강에 좋아요. 몸에 좋아요. 안철수가 오늘 또 제가 어떻게든 안철수를 지금 관찰하면서 지원을 하려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모들이 지금 너무나 문제가 있어요. 애들입니다. 애들 다. 그런데 서울 집값을 갑자기 갖고 나옵니다. 서울 집값이 지금 불장이다. 이재명은 밤새워라서 대책을 마련해라. 국토부 장차관도 없다. 소방수도 없다. 청년이나 신혼 부부들이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하려고 이러나. 당장의 대책을 마련해라. 서울 집값이 불장이니까 경기도까지 옮겨 붙는다. 이거 큰일 났네. 경기도도 과천, 분당은 벌써 얼마 붙었어요. 응? 그 다음에 이 집값이 오른 거는 이재명이 올린 게 아니에요. 응? 물론 정권이 집권을 하고 집값이 오르면 그 정권의 집권자가 책임을 지죠. 대통령이. 무슨 그게 나올 줄 몰라요. 제 예상에는 재명이가 세금 폭탄 때릴 거예요. 그거 외에는 방법 없어요. 재명이가 지금 하려는 거는 재건축 재개발을 밀어붙이려고 그럴 거예요. 공급을 위해서. 아니면은 서울에 있는 국유지 일부분을 갖다가 임대주택으로 때릴 거예요. 참 좋은 정책이 나올 거예요. 서울에 있는 국유지 임대주택 이명박이 했는 보금자리론 같은 거 때려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러는지. 응? 그 다음에 지금 집값이 오르는 것은 세계적으로 봐야 돼요. 세계가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약달러를 추구해요. 트럼프가 약달러를 추구한단 말이죠. 강달러가 아니라. 불과 얼마 전까지는 강달러였죠. 그죠? 약달러를 추구하고 그래서 막 코인,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막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설명하기가 좀 길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유동성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한국도 유동성이 많아요. 빈부격차가 넓어지면서. 그리고 디플레이션이 안 가면 인플레이션으로 오는데, 그죠? 미국 애들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한 2년 동안 노력했죠. 근데 대충 잡혀가나 봐요. 그런데 그 인플레이션이 끝날 생각이 없어요, 지금. 인플레이션 장이에요. 그리고 강남 부동산이 이재명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고 가장 가까운 것은 오세훈이가 한 5, 6개월 중에 대선 출마하기 위해서 강남 상구의 토지를 풀어가지고 폭등을 했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저도 그때 오세훈 주저앉기 위해서 안철수 밀기 위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작년 상반기부터 강남 집값은 폭등을 했어요. 강남 집값은 작년 상반기부터. 그게 뭐예요? 뭐 서초동 원베일리라는데 신축 아파트. 그게 평당 2억을 돌파한 게 바로 그 당시에요. 한 1년 전부터 윤석열 시대였어요. 그 다음 압구정동도 지금 평당 3억 간다 2억 간다는 현대 구축 재개발 때문에 재건축 그것도 그랬댔어요. 나머지들도 물론 이재명 시대 때도 많이 올랐죠. 근데 대체적으로 그 발동을 건 게 윤석열 시대였어요. 전국적으로 아파트 값은 하락을 했고 경기도도 하락을 했으나 그죠? 그리고 5기 신도시 재건축을 윤석열이 갖고 나오면서 분당은 많이 올랐고 그게 안철수 지역구예요. 그럼 이제 경기도로 불똥을 튄다. 대책 세워라. 더 뛰어요. 제 말 그죠? 분당 같은 경우는 더 뛰어요. 윤석열이 재건축으로 재개발로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서 빨리 하자 그랬던 거 아니에요. 재명이도 똑같은 정책 갖고 나와요. 무슨 감당을 하려고 이런 페이스북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쪽으로 무뎌. 이거는 안철수가 내는 게 아니고 아마 참모가 내는 것 같은데 안철수가 펜실베니아 MBA 석사 아닙니까? 큰 그림을 보고 그걸 정책으로 투영을 해야 돼요. 아파트 값이 이거 인플레이션 심리 때문에 완벽하게 꺾이질 않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올라간다는 건 맞아요. 근데 이 아파트 값의 폭등이 이재명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세계적인 유동성, 국내 부자들의 유동성, 그 다음에 윤석열 시대 때, 오세훈 시대 때 이게 저지르신 거예요. 단지 문제가 공급이 없다는 것 때문에 올라가는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안철수가 페이스북을 하나 낼지라도 오늘도 페이스북을 안 내면은 존재감이 없어져. 막 내면 안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확실하게 공격을 하라. 이재명하고 다리 보고 싸우라. 다구리 붙어라. 근데 내부적으로 와서 또 한동훈하고 붙잖아요. 또 한동훈하고 토론을 하게 되면은 전번에 봤잖아요. 토론 때 한동훈 훅 집어보니까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CBDC가 말이지 미국 중앙은행은 안 한다 그러고 뭐 어쩌고 하고 뭐 또 요새 나오는 거 뭐야 그거 DC, DT 디지털 코인 그거도 말하니까 제대로 답도 못하고 아닙니다. 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걸 빨리 갖춰야 돼요. 저는 안철수가 이번에 당대표 선거 나오면 지원 또 들어갑니다. 근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이게 뭔가 좀 이상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